2023년 4월 10일자 수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서 미국 한국 감청 논란 윤박미 앞두고 대응 악재 이렇게 해서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감청 논란이라는 거를 악재로 표현을 했고 어, NIT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한 것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내부 논의 내용이 감청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 최근 사임한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실명이 거론됐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서에 집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중앙일보 표현으로는 미국이 신호 정보를 통해서 했다 그런데, 신호 정보라는 것을 국민일보는 시그널즈 인텔리전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앙일보 표현은 신호정보라고, 이 전문 계통에서는 그거를 시긴트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이 어떤 국내 어떤 전문가 의견인데, 신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출처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게 그 도감청으로만 근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미국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의견이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이 교체된 거하고도 뭔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에 혼선을 주는 추측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미국 기밀 정보 유출원 검색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펜타곤 사진인데 날씨가 흐린 날 찍은 모양이에요. 일부러 이런 사진을 게재한 것 같습니다. 이 찍은 사진은 2022년 11월 29일 버지니아 알링턴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에서 찍은 거다 이거죠.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의 본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무실 건물이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기관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긴 군사 및 정보 관련 문서들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유출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 서방 안보 전문가들과 미 정부 관리들은 유출이 미국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확실한 건 아직 모른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쨌든 팩트는 미국이 도 감청을 했다. 그것이 그 인터넷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죠. 미 국방부는 이 문제를 법무부에 회부했고 법무부는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제목으로 동맹 감시를 한다. 동맹도 감시를 한다. 미 국방부는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감시 등 구체적인 문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등등, 나는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그 저녁 리셉션 시간에 뭐 브레핑크인가 뭔가 그 저기 공연 뭐 이런 거를 해서 뭔가 보고를 안 했다 뭐 이런 거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이 도감청 건이 터지면서는 어떤 우리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된 게 어떻게 그 정보 신호로, 신호 정보 시긴트 성격으로 그 미국 정부에 흘러갔다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동맹도 감시하는데 이번 유출 이런 거에는 일본 얘기는 없어요. 그 느껴보는 건데 쭉 읽어봐도 일본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동맹 사이에서도
협력 관계의 진위가 내재되어 있다. 요거를 저도 좀 간접적으로 좀뭐 쓰다가 보니까 직선적인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우리 일본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그 똘마니로서 꼬붕으로서 쫙 달라붙어 가지고 말 잘 듣고 제대로 하니까 감청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는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도 요즘에 그 사법개혁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감청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야당에서는 뭐 청와대에서 뭐 용산으로 옮겨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옛날 청와대 있을 때도 다 감청 당했어. 뭔 뭐들 그 뭐 하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원자탄 개발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로 그것 때문에 이 저기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데, 그 멋 모르는 것들이 자관 무슨 건 터지면은 그 여당 그 죽이기 하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그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국격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어떻게 상대해야 될 거냐. 아무리 혈맹 동맹 얘기하고서 뭐 얘기한다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공식적으로야 뭐 좋게 얘기했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뭐 그렇게 해서 그 보조를 맞춰야지. 국익에 대해서는 에, 향후 그러면은 우리가 감청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그 방어책을 얘기해야지. 그게 무슨 뭐 그 용산으로 자리 옮겨서 그렇다라는 아주 천박한 그런 수준의 그 유화적인 발상을 하는 그런 야당의 그 떨거지들을 볼 때 그냥 오히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관해서 유치될 기밀문서 최소 50건인데, 오늘 그 더 스트리트라는 그 매거진에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를 조롱하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국의 전략에 대한 비밀 문서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억만장자의 플랫폼인 트위터에 게재되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왜 그렇게 침묵을 했지? 릭 올링가라는 사람이 4월 8일자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계획이라기보다 3월초부터 시작되는 이 문서들은 일일이 브리핑과 전쟁 관련 통계에 가까울 뿐 앞으로 있을 군사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뭐 기밀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번 유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범철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을 때 발생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는 유리한 유출이 되는 거죠. 미국은 방금 우크라이나에 26억 달러 상당의 무기 추가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유명 유튜버 요 새우 상징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적자 32조 전기요금 인상 보류. 1분기 거는 이미 인상을 했는데 2분기 거 보류한다는 내용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슬퍼 타임즈에서 다루었었고, 해외여행 홀릭 대한민국에 대한 거를 소개를 했는데, 일본이 인구 1억 2,500만에서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한국은 5천만 명이 2,800만 명이 갔다 왔다. 반 이상이 갔다 왔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본이 왜 해외여행을 안 가는 거냐 하는 국내 사정들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그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2023년도 1, 2월 일본 관광객 중 한국인이 39%다. 많이들 갔네요. 저만 빼놓고 간 모양인지. 관광 지역 상권 활성화로 내수 민생도 살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또 우리도 다시 그 코비드 끝내고 그 문호 개방을 하면서 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그 관광지의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일본 가서 쓰는 게 이국적인 맛을 느끼면서 비행기 값 하고도 충분히 어떤 그 가치를 느끼는데, 우리나라 그 이 유원지나 그 관광지의 그 물가들이
쓸데없이 비싼데 이래가지고 메뚜기도 한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시면은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고 진짜 그 우리나라 그 이 물가 문제입니다. 그 이 관광 수준은 계속 적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트럼프 전격 체포. 아, 요거는 뭐 제가 어저께 그 소개한 제목인데 미국이 불타는 동안 시진핑의 세계 지배 계획은 조용히 성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트럼프 기소 사건은 분열된 미국을 새로운 혼란으로 이끌었다. 파이낸셜 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뭐 이런 거로 뜨는데 사실 그 코리안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장면들이다. 우리는 뭐 그 당연 계속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 이 히스토리를 쭉 그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그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보도 내용은 제가 별도로 스루프 그 분석으로 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 별도 방송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론 프레이 같은 기분이 들고 부직에게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라는 견해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제친다. 떠오르는 한국 1등 산업. 현대차 기아 1분기 영업이익 5조 원 전망 역대 최고 실적. 현대차 IFRS 후 첫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1위 관측. 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현대차가 그 아직 금액으로는 안 나왔지만 판매 수량으로 보면은 2023년도 그 전체 국내 해외 합쳐가지고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작년도에는 90만 대였고, 근데 기아는 3월 것만 공개를 해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전기차 보고 가속화하는 미 2032년까지 신차 3분의 2까지 전기차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해 비중 5.8%에서 비약적 증가를 하고 IRA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적이다. 업계의 부담, 차기 정부 바꿀 수도 만약 공화당이 된다면은 조금 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가는 길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뭐냐 그게 곧 다가오는 ESG라고 해서 IFRS라는 이름으로 S1, S2로 환경부터 이제 그 기업들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거 뭐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생존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될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자, 일본 서울신문에서 일 지방선거 진짜 승자는 우익의 일본 유신회 충격에 빠진 자민당 해가지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그 당선이 된 모양인데 악수하는 오사카 유신회 소속 오사카 지사와 오사카 시장 당선자. 누가 그 오사카 지사냐 그러면은 9일 치러진 지방 통일 지방 선거에서 지역 정당인 오사카 유신회 소속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른쪽이면 여긴가요? 여긴가? 여기로 봐야죠. 당선자와 같은 당 무슨 야마 히데유키 오사카 시장 당선 이게 시장인지 이게 지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딱 보면은 30대는 좀 넘은 것 같고 일단 젊은 피죠. 젊은 피. 요게 지금 아주 관심사가 됩니다. 늑다리 꼰대들을 대신할 세대교체, 밝은 미래가 보이는 일본, 제2 명치 유선을 지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 한국 늑다리 꼰대 국회의원들 제거해야 이런 거고 요 옆칸이 비어서 HD 현대중공업 3,600호급 신형 호위함 일본함 충남호 진수했대는 뉴스도 겸해서 옆에다 붙였습니다. 관련 없어요. 관련 있는 것만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어, 그레함
대만의 F-16을 파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오늘자 그 야후 첫 머리 면에 나온 겁니다. 마크롱은 유럽이 대만의 미국, 중국의 팔로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시진핑 가서 만났지만은 서로 뭐 완벽하게 합의된 것 같지 않은 그런 거. 자관 이 대만에 대해서 그 미국이나 중국이 대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유적인 입장에서 독자적인 어떤 그 위치를 확보하려는 그런 욕망이 보이는 마크론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부활절인 모양인데요. 멜라니아 트럼프 말하라고 부활절 브런치 공소장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와 만나다. 이게 그 영부인했던 그 멜라니아 여사 맞나요? 지금 둘이서 아주 허리를 붙잡고 역시 여성이네요. 야, 영부인 해적 가슴까지 다 보이는 이게 이제 예복이 이렇게 입는 모양이에요. 이제 서양 여자들은 동구권 출신이라는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가족은 그의 공소 이후 평소와 다름없이 부활절 연휴를 축하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향후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이유, 전쟁 시작, 싸우는 방법, 끝내는 것이 추궁당하다. 동양경제 온라인인데 전쟁은 어떻게 시작하고 억제 실패의 교훈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전쟁의 전투 방법, 전투를 계속할 능력의 유지와 방어 우위. 2022년 2월 전쟁 개시부터 1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개의 국면이 진행이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고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향후 국제안보 질서를 규정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에는 1번, 2번, 3번 방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타협적인 평화와 분쟁 원인의 근본적 해결에는 이 타협적인 평화가 근본 해결에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이거 제가 많이 우리가 다루는 그 건데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휴전이라는 게 결국 타협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계속 딜레마 속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휴전을 됐기 때문에 한국 전쟁의 결과는 아직도 휴전 중일 뿐이다. 근본 해결은 아직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타협이 아니고 그 요즘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승승 윈윈하는 그 협상을 해야 된다. 타협하는 게 아니다. 타협은 결국은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은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그 분쟁 원인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타협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대립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을 남북한 그 대립을 위해서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고 국내에서도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충돌과 대립이 있는 경우 그 근본 원인이 이념적인 거로 나오면은 거기서 그 더 이상의 협상은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이념의 대립은 근본적 해결 안 된다. 이게요. 이념의 대립은 서로 윈윈할 방법이 없다. 타협적인 평화란 거 없다. 한 놈을 죽일 때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통일은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한은 한 놈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휴전 상태지만은 서로 윈윈할 길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이 북한 그 김정은 애들이 회개해가지고 어, 저기
미사일을 그 동쪽으로 그 미국을 향하던 것을 중국 쪽으로 돌리면은 해결이 되죠. 네. 그렇게 이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환을.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 말하자면은 이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이 민주주의나 그 자유주의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참. 한국이 설마 마약 오염 대국에 피자 한 장 값에 연예인도 부유층도 속속 등 지금 한국을 오염시킨다. 마약 대량 소비의 괴짜 노무 현실. 오세라비라고 작가 칼럼 썼던데 현대 비즈니스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국에서 마약 오염에 그치지 않게 되어 있다. 마약 세탁국에서 신흥 마약 소비국에 코로나 사화 뒤편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두드러진 현상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마약 밀수와 마약 범죄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이게 팩트인데 이거 보면 우라통 터지기 시작해요. 비트코인, 퀵서비스, 피자 한 장 정도의 가격에 이 가격이 싼 거는 펜타닐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지금 이 강남 학생 애들에서 속여판 마약이 들어간 어떤 청량 음료제라는 게 중국에 소재한 한국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시로 뭐 어디에서 그걸 조제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쪽으로 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정권 때 버닝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발본색원했어야 돼요. 이 마약 커넥션을. 근데 그거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뭔가 이 정치권, 경제권 막 안 걸리는 데가 없는 건데 이러면은 그 정권 자체의 존립까지도 문제가 됐었을 수 있겠다 하니까는 무마한 거 아니냐.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자체가 죽었어요. 자살을 당한 거로 잠깐 문재인 정권 때 유행 때부터 우리나라에 나온 말이 자살 당하다 이런 자살이 주도적인 건데 피동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살 당하다, 피살됐다는 표현을 얘기를 못하니까 누군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자살 당한다 이런 표현들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우리나라가 생겼어요. 거기다가 이제 마약도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데 나무 위키에서 찾은 내용들인데 뭐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거로 하지만 클럽 내 성, 그다음에 마약 범죄 이거를 그때 끝까지 추적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특수본부 뭐 하나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때 승리 그 친구가 원래 군인 뭐죠 저기 예비군이 아니고 방어하고 있을 때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상작전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추징 뭐 매덕 5,69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뭐 신상 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또 항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징역 1년 6개월로 대폭 감형돼서 1년 6개월 살고 최근에 출소를 했다. 뭔가 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누가 뒷배봐주는 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이때 이 조국하고도 뭔가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정치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한국 마약과의 전쟁 이거 심각한 얘기가 됐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빚 100조 엔의 한국 올해는 GDP의 절반을 넘어서 코리아 웨이브 해가지고 지난해 2022년에 국가 채무가 사상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GDP의 절반을 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거 국가 채무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연간 국채무 추이해 가지고 2024년도, 2023년도에 이렇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이 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10년간 있는 공적이란 무엇인가?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것. 다카시 요이치 경제학자가 기고한 글인데요. 현대 비즈니스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뭐 몇 년 만에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이 상당히 일본 은행 총재에 대한 뉴스를 여러 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소비 증세만 없다면 아주 완벽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고 여기에 아주 제가 듣기 좋은 말이 있네요. 거시경제를 규정하는 몇 개의 수식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람에게는 알기 어려울 것이다.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있네요.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젬병이니까 그래도 자꾸 읽어보는 것은 기자회견에서 금융 완화로 명목금리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높임으로써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예상액을 뺀 거. 요게 이제 실질금리를 낮춤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거듭 반복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두 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실업률이 나이루라고 발음해야 되나?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는 최저 수준의 실업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까지 낮추는 것이 거시경제의 정책의 목표이다. 아하.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소양으로 좀 저도 배우고 싶어서 금융정책에는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라는 물가 안정과 고용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언론은 더 공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언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일본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업률 저하는 민주당 정권의 공적 물음표를 했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주목하는 언론을 찾았지만 안타깝게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물가 안정만이 아니고 고용 확보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래간만에 그 선진국의 그 옥계루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실업률의 변화 이렇게 됐는데 2020년, 2021년인데 일본이 그래도 가장 낮다. 2.9%로 실업률이 올라갔긴 하지만은 근데 한국이 5.4, 1.5 포인트 올라갔고 미국이 2.8% 올라갔고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일본 애들은 G7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여기 선진국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유로 그러니까 EU겠죠. EU인데 아이고 웬일이셔 그 한국을 넣어주시게 여기에다가 좀 이제 좀 넣어줄만 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심리상 일본도 한국하고 자꾸 비교를 해봐야죠. 이제 뭐 우리 수준도 GDP가 비슷하게 따라왔다는데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일본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인 건데요. 오늘은 조금 짧게 그래도 좀 끝날 수 있겠네요. 2022년도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문을 받은 지 그 뭐 한 달이나 된 것 같은데 그냥 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988년 첫 발을 내딘 국민연금이 2022년 10월 말 현재 가입자 2,200만 명, 우리가 한 5천만이라 그러면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반. 애들 빼놓고 못 빼놓고 하면 뭐 들 수 있는 사람 다 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수급자가 631만 명. 저도 이 안에 한 명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국민연금,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라고 캐치프레이즈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설명한 걸 보면은 A 총연금액, 과세 대상 연금액,
B 연금소득공제. 이 연금소득액은 A에서 B를 뺀 거. 그래서 결정세. 요게 이제 결정세에 소득세가 있고 그 지방세가 있고 뭐 또 그렇게 됩니다. 기납세액이 있고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다 제로예요. 저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A란 게 뭐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그 다음에 저는 2002년 1988년부터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한 통씩 나오더라고요. B는 소득세법 제47조 의의 연금소득 공제에 의한 공제액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총 연금액 대상이 있더라도 공제액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낼 거 없이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오늘 4월 10일자 스르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